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72세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혼자 침실에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반복해온 일상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아침을 가볍게 시작하는 해방감 정도로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고 시야가 흐려졌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쓰러졌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거를 언제 어떻게 했느냐였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년기의 남성 건강과 성기능을 다뤄온 비뇨기과 전문의 박진우입니다. 오늘 저는 많은 남성들이 하고 있지만 그 위험성을 거의 모르고 있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자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아침에 자주 반복되는 4가지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 실수들은 순환계, 신경계, 그리고 심장 건강에 조용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위험한 실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왜 아침이 특히 취약한 시간대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남성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대와 대안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계속 시청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현실적이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60세 이상의 남성분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검증된 건강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필요한 내용이라면 댓글에 숫자 을 남겨주세요. 아직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씨르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자위를 하며 남성들이 자주 저지르는 4가지 위험한 실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그것들이 우리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공복 상태와 탈수된 몸으로 서두르는 자위입니다. 많은 노년 남성들이 이 점을 알지 못한 채 무심코 반복하고 있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저는 매주 병원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접합니다. 이른 새벽, 아직 세상이 조용할 때 혼자 일어나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밤새 쉬던 몸이 제대로 깨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위를 시작합니다. 스트레칭도 하지 않고 수분도 없이 몸에 영양도 공급하지 않은 채 갑작스러운 쾌락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평범한 습관이라고 여기지만 고령의 심장, 좁아진 혈관, 예민해진 신경계에는 예고 없는 급습과도 같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남성의 몸은 예전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혈압 조절은 민감해지고 밤사이 순환은 느려지며 아침에는 체내 수분과 혈당이 모두 낮은 상태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성적 자극이 가해지면 심장과 혈관에 갑작스럽고 큰 부담이 됩니다.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혈관은 빠르게 수축하며 뇌와 심장이 필요한 혈류가 골반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어지러움, 기력 저하, 심계항진을 겪는 경우가 많고 심하면 실신, 급격한 혈압, 저하,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진료한 한 남성 환자는 자위를 마친 후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불안 발작인 줄 알았지만 검사 결과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었습니다. 이는 뇌졸중의 경고 신호입니다. 단지 그는 아침에 몸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몸에 대해 진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자극이든 몸에 스트레스를 주기 전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간단한 스트레칭, 가벼운 식사가 그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이끌어온 이 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연결고리를 모르고 지나치지만 이제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실수가 놀라웠다면 다음 내용을 들으시면 더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수백만 명의 남성들이 매일 아침 휴대폰과 함께 저지르고 있는 행동입니다. 단순히 친밀감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뇌 구조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이 여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매일 아침 포르노를 자극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실제로는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가족 사진이나 뉴스가 아니라 자극적인 영상을 찾아 스크롤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냥 아침 루틴일 뿐이에요. 이게 있어야 살아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은 단순한 육체적 자극을 넘어서 뇌를 재구성하는 위험한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뇌의 도파민 시스템, 즉 보상과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영역은 훨씬 민감해지고 회복력은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강도 높은 성적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특히 하루의 시작부터 이런 자극을 받으면 뇌는 과도한 자극에 과열됩니다.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뇌는 무뎌지고 감각은 둔해지며 진짜 친밀감은 밋밋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피부의 접촉도 별 감흥이 없고 배우자의 애정 표현도 예전처럼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몸은 반응하더라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한 남성들 중에는 성실하고 가정적인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고백하곤 합니다. 이제는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더 이상 흥분되지 않는다고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뇌가 끊임없는 새로움과 빠른 자극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들이 전혀 그 과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무해한 영상이라 생각했지만 하루하루 반복되며 뇌의 자극 체계를 바꾸고 친밀한 관계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고 자신감을 서서히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이런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면 지금 한 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뇌에 무엇을 입력하느냐는 하루 전체의 뇌 기능을 좌우합니다. 픽셀이 아니라 평온함을 선택하십시오. 화면이 아니라 현실의 존재감을 선택하십시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뇌와 몸이 그 선택에 감사를 보낼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도파민 자극이 아니라 진짜 연결감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서 공감이 되셨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실수는 더 놀라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는 것이 아니라 쾌감을 느끼는 지하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실수 하나로 매일 아침 혈액순환이 조용히 차단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혈류를 차단하는 긴장된 자세나 앉은 상태에서 자위를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사소한 습관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성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년간 비뇨기과 의사로 일하면서 분명히 느낀 건 이 단 하나의 습관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남성의 성건강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74세에 한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자립적인 분이었고 자존심도 강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방식으로 자위를 한다고 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빠르게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세에 대한 고려도 없고 몸의 긴장에 대한 자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요즘 어떤 느낌인지 물었을 때 그는 잠시 머무셨습니다. 최근에는 감각이 둔해졌고 반응이 느려졌으며 예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인의 자세가 골반 쪽 혈류와 신경을 얼마나 압박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앞으로 구부리고 허벅지를 조이고 골반 저근육에 긴장을 주는 자세는 음부신경과 장골내동맥에 만성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이 혈관과 신경은 발기, 감각, 그리고 방광 조절까지 담당합니다. 젊은 남성의 경우 몸이 이를 회복할 수 있지만 60세를 넘어서면 회복력이 떨어지고 손상은 누적됩니다. 그 결과로는 저림, 감각 저하, 사정 지연, 심하면 무감각이나 지속적인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천천히, 조용히 진행됩니다. 감각은 조금씩 줄어들고 몸은 점점 더 경직되어 갑니다. 대부분은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세가 중요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좁고 긴장된 자세나 구부정한 자세에서 자위를 하면 성기 조직에 필요한 산소와 혈류 공급이 방해됩니다. 쾌락을 깨우려 하지만 정작 그 쾌락을 가능하게 해주는 흐름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그 환자에게 단 한 가지를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등을 기대고 골반을 열어 편안하게 누운 자세를 유지하라고요. 몇 주 후 그는 감각이 되살아나고 긴장감이 줄었으며 더 깊은 연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노년 남성들에게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혈류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자위 도중과 그 이후에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호르몬, 심장, 심지어 기억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 마지막 실수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깊은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자위 후에 찾아오는 슬픔,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실수입니다. 수십 년간 노년 남성들과 상담하며 느낀 건 이 감정이 신체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동작이나 영상이 아닌 바로 자위 후 느끼는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이 그 감정으로 인해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그 감정의 뿌리는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인식에 따라 자위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혹은 나이가 들며 찾아온 고독감 속에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텅 빈 느낌을 달래기 위해 잠시 감정을 느끼려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해방감 뒤에 남는 것은 자책, 후회, 그리고 하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내면의 속삭임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단지 기분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생화학적 변화까지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의 급격한 분비를 유발합니다. 아침부터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기분이 가라앉을 뿐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억제되고 혈압은 상승하며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심지어 기억력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뇌가 멍하고 피로하며 성기능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말하지 못한 감정 스트레스, 즉 자연스러운 행위에 대한 수치심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감정을 듣습니다. 자신에게 나는 더럽다, 약하다 고 말하면 몸은 긴장하고 독성을 쌓습니다. 반대로 나는 기쁨을 누려도 괜찮다 고 허락하면 몸은 이완되고 호르몬은 균형을 찾으며 회복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에도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감각을 되찾기 위한 시도 때문에 마음과 몸이 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남성들은 비밀과 수치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몸을 존중하고 마음을 돌보며 두려움 없이 친밀함을 즐기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타이밍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과 해로움의 갈림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언제가 가장 좋은 시간인가요? 지금까지 아침에 서두르는 습관, 감정적 상처, 잘못된 자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질문이 단지 실용적인 수준을 넘어서 삶의 리듬을 존중하고 에너지를 아끼며 회복을 돕는 방향을 제시하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들에게 이렇게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 자위의 가장 좋은 시간은 오후 늦게, 대개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에는 몸이 완전히 깨어있고 수분도 충분하며 식사도 마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심장 박동은 안정되어 있고 혈액순환은 왕성해져 있으며 아침에 높았던 코르티솔 수치는 서서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스럽게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신경계도 안정되어 있고
정신도 맑아진 상태입니다. 조급함이나 죄책감 없이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이는 건강한 흥분, 만족스러운 해소, 그리고 차분한 정신 상태로 이어집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경험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긴장이나 급함이 아니라 여유와 몰입이 생깁니다. 수치심이 아니라 평온이 따르고 끝난 뒤의 허무함이 아니라 회복감이 찾아옵니다. 제가 진료한 60대 남성 중 한 분은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즐거움이란 감정 자체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의 습관을 돌아봤고 그는 늘 아침에 조용히 그러나 스트레스를 안고 자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시간만 바꿔보자고요. 하루의 끝자락, 여유 있는 시간에 해보라고요. 몇 주 후 그는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인간 같아요. 내 자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그분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닿기를 바랍니다. 친밀함은 단지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이고 현재를 살아있는 감각이며 다시 생기를 느끼는 일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그저 습관처럼 반복하거나 의문과 갈등 속에 있었다면 바뀌어야 할 건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몸이 직접 그 차이를 알려줄 것입니다. 건강을 되찾기에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조용한 순간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밀함을 되찾고 몸을 존중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당신의 시선과 생각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망가진 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0대 이상의 남성들이 비슷한 고민과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조용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외면해온 감정들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수많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연결되고 싶다. 기쁨을 느끼고 싶다.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고 싶다. 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점점 조용해지고 복잡해지고 우리가 몸의 신호를 무시할 때 상처받기 쉬워질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 자위에서 흔히 발생하는 4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복 상태, 자극적인 영상, 잘못된 자세, 그리고 감정적 죄책감.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작은 습관들은 호르몬 균형을 깨고 혈류를 막고 뇌를 변화시키고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별일 아니잖아. 그러나 건강은 결코 별일 아닌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 혈관, 신경, 호르몬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모든 작은 선택이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커집니다.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과 몸을 더 깊이 존중할 기회입니다. 당신의 몸은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당신 자신도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이 쾌락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쾌락을 더 지혜롭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비밀스럽고 어색한 순간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적인 시간으로 말씀드린 게 바로 늦은 오후에서 저녁 사이입니다. 몸이 충분히 깨어있고 심장은 안정되며 머리는 맑아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자극이 회복으로 이어지고 감정은 죄책감이 아니라 평안으로 남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아침에 익숙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면 그 감정의 차이를 스스로 체험해 보십시오. 조용하고 부드럽지만 목적이 있는 변화가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했다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허락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이 가치 있는 존이며 감각을 누릴 권리가 충분히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 감각이 더 소중해지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깊은 곳에 닿았다면 당신처럼 이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도 전해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나이 들고 있지만 그 길을 침묵 속에 혼자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몸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게 해주었거나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는 60세 이상 남성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목소리, 그리고 당신의 존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댓글에 나는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성장은 나이와 함께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